예, 주식시장은 뭐 변동성 장이 좀 누그러들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만은 뭐 좀처럼 그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뭐 사실 현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러한 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사실 전략이 미리 예상을 다 하고 그 전략을 수립해야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변동성 전략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변동성에 대한 방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주식시장에 진입할 때 출구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진입해야 된다. 이게 가장 원칙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시장에 진입할 때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자이냐 트레이더냐에 따라서 출구 전략이 달라야 되고, 트레이더라면은 세부적인 출구 전략을 스스로 마련해야 되고, 자기의 그 전술이라는 게, 전략이라는 게 뭐 데이 트레이딩도 있고 뭐 몇 주간에 하는 스윙 트레이드도 있고 몇 달간에 하는 스윙 트레이더, 모멘텀 트레이더, 뭐 트레이딩에는 스타일이 뭐 많죠. 그 스타일에 따라서 다 출구 전략이 달라야 되는 그게 이제 이 갬블 시장이죠. 그 트레이딩은 갬블입니다. 갬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출구 전략을 미리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투자자는 투자자로서 이 출구 전략은 다른 것이죠, 완전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에서 지금 시장을 대응하면 된다. 그게 출구 전략입니다. 최고의 전략은 정신을 잃지 말고 안전벨트를 매고 단단히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 이게 최고 전략입니다. 가장 공포 전략은 뭐냐? 팔고 빨리 오늘 장에서 더 이상 우리가 볼 거 없다. 남은 거라도 챙기고 팔고 떠나자. 이게 이제 가장 궁극인 갬블러들의 전략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갬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그 전략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출구 전략에서 이미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투자자가 그런 전략을 따르면 안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세련된 시장에서 언론상으로 얘기하는 아주 그 헤지 펀드들의 세계적인 큰 손들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는 금 사라 달러 사라. 이거는 자기 포트폴리오의 10%를 말합니다. 이 금과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라가 아니라 이 헤지펀드들이 보험으로 드는 거예요. 보험으로. 만약의 경우에 시장이 붕괴될 경우에는 금이 폭등하고 달러가 폭등하는 외환위기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뭐 확률상으로 5% 정도는 날 수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 상의 보험으로 금을 사고 달러를 사고, 그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5%, 조금 위험이 커지면 10%까지 늘려요. 그게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전략가,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전형적인 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사실은 저도 헤지펀드 운영을 할 때 많이 써봤습니다. 자주 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로 실효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걸 써라 안 쓰나 나중에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이것을, 개미 큰 손들이 뭐 헤지펀드 자금을 운영하는 그 정도 규모로 뭐 한 몇백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뭐 헤지펀드의 스타일로 따라서 자기 자산 중에 일부를 금을 사놓고 달러를 사놓고 이렇게 하는 거 또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실제로 또 자산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소액 투자자 개미들이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별로 실효가 없다. 폼 나고 뭐 그럴싸합니다. 금을 사라 달러를 사라.
그러나 그 자산 투자적 입장에서는 이거는 투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금이나 달러는 다 투기적인 상품이에요. 왜? 헤지펀드들, 투기펀드 운용자들이 다 이걸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적이죠. 그러나 5% 10% 자기 자산 전체 규모를 가지고 그걸 사놓는다는 것은 금융위기에 따른 그런 5%, 1%의 확률에 대한 대비적인 보험으로서 들어놓는 거다.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고, 또 이제 보통 그 펀드를 운영하는 규모 같지는 아니지만 보통 웬만큼 주식 보유 운용이 상당히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투자자는 코덱스 인버스를 조금 사면 됩니다. 이 선물 매도를 하거나 코덱스 인버스를 하거나 비슷한 전략입니다. 아랫방향에 대한 방어적인 포지션을 좀 사는 거죠. 추가 하락에 대한 방어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다면은 그게 아마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될 텐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헤지펀드 운용을 하면서 이 선물 매도를 조금씩 포지션에 가미를 하고 전문적으로 많이 해봤지만, 이건 역시 그 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 이후에 따져보니까 별로 실질적인 효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럴싸하고 폼나고 멋있는 전략인데 실효가 별로 없다. 그래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운용을 하는데, 헤지펀드들 운용 실적을 안 보세요. 1년에 5% 내면 잘 냅니다. 장이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잠재 이익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각오를 하는 거죠. 지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방어는 되지만 만약에 장이 안정돼 가지고 정상으로 올라오면은 이건 손실이 나서 이익을 그만큼 이제 보험료로 지불하고 차감하겠다는 의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합해 보면은 연간 수익률을 해서 이걸 전혀 안 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반등 시에는 그만큼 안 쓰는 것보다 손해가 나고 추가 하락 시에는 방어가 좀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트레이딩은 이래저래 별로 영리하게 어떻게 시장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제일 좋은 전략은 투자로 복귀하는 것이다. 투자. 이 주식을 매매의 대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사업체를 사는 것, 자영업 대신에 내가 기업체를 산다. 이 개념으로 배당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변동성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열심히 고려해가지고 해놓은 게 파생상품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파생상품들이 지금 변동장에서 얼마나 큰 손실을 내고 있습니까? DLS, DLF, ELS. 이 안전상품들이 대박 사고 치는 거예요. 안전하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머리를 아주 영리하게 짜서 천재들이 만들어낸 상품들이 이 시장을 더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변동성에 안전벨트를 메고 그냥 심리적인 동요를 느끼지 않는 것, 이거는 시장을 이해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이해를 해야 그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자꾸 이해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지금 S&P 500이 이렇게 천천부지로 올라 있으니까 변동성이 큰 거 당연합니다. 우리 시장은 정말로 억울하게 이만큼 추락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여기서 또 공포감 느껴가지고 던지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트레이딩이 95% 우리 한국 시장이 트레이더들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 전부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물갈이가 싹 돼야 돼요. 트레이더들 다 털고 나가고 거기에 건전한 투자자들이, 새로운 젊은 청년들이, 사회 진출하는 청년들이 이 헐값으로 주식을 점점 사모아서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전환을 해야만이 우리 시장이 제대로 글로벌 이 동조화로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투자자는 뭐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느냐, 경쟁력이 도전받느냐, 시장이 이제 없어지느냐,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그 모델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이 투자의 의사결정이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정치적인 혼란, 모든 것들이 외부 요인이다. 기업의 자체적인 변화 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은 내가 투자한 투자 주식의 주가가 흔들리는 데 대해서 심리적 불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장의 공포 매도도 전략상 매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트레이드가. 그러나 전략이 없는 매도, 공포 매도는 하면 안 됩니다. 패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수십 년간의 그 경험에서 나온 진리고 그것이 그 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다시 강조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기로 하죠.